그의 일상은 모든 것이 그 만남의 준비였고 55년이 하루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55년만큼의 기다림의 기쁨과 만남을 향한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그 방을 손님이라도 준비하듯 청소를 시작한 것을 본 것은 아마도 분단 반세기가 지난 어느 해 7월이었습니다. TV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나와서 뜻밖에도 민족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 얼마 후 10월 유신이 있었습니다. 7.4 공동성명의 그 환희가 사문화가 되어가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희망도 사라져갈 무렵쯤 매일같이 손님을 맞이하려는 듯 즐겁게 방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그 사람의 모습도 이승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사라져도 방은 늘 누군가가 말끔히 아침이면 청소를 해놓은 것처럼 걸레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명동 성당 사제관에서 몸을 던졌고 시청 앞 노제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갈무리가 드리웠으며 6.15 공동선언이 있고 다시 사람들은 이런저런 통로로 교류를 시작하며 통일노래도 부르고 한반도기도 간혹 흔들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올 손님의 정갈이라도 받은 양 새벽녘에 말끔히 집안 구석구석까지를 청소하고 있는 그 사람을 환시처럼 스쳐보게 된 날 알았습니다. 나의 우매함과 변덕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랫말의 반의 반만큼도 절실하지 않은 채 통일노래를 부르던 일상으로 인해 눈멀어 있었던 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한 점 의욕 없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여전했는데 하얗게 빨래를 해서 하늘에 널면 바람이 다가와서 그 몸의 습기를 가져가면서 자신의 입내음과 향기를 남겨주고 갑니다. 그리운 사람의 옷을 빨래 널면 바람이 그의 내음을 찾아서 그 옷에 담아주고 갑니다. 비록 그가 분단의 한쪽에 살고 있더라도 바람은 그를 찾아서 그의 얘기를 그 작은 줄기에 널린 그의 옷가지에 담아주고 갑니다. 바람 부는 날 오늘도 해도 없는 밤하늘에 그는 보고픈 이들의 옷가지를 빨래 놉니다. 이윽고 바람이 다가와서 그곳의 얘기를 전해주고 빨래에 담은 얘기를 전해봤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빨래들의 움직임, 그 속에 떠나온 곳, 지금은 가지 못하는 곳에 서로 나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운 물서가 있습니다. 별들이 반짝거리는 스스로의 빛을 바람에서가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는 반사를 통해 빛납니다. 60개 밤하늘에 눈사라기처럼 가득 뿌려진 별빛을 800개를 하고 누워서 바라보다가 그들이 나누는 그 빛이 서로의 다른 별에서 오고 가는 것임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모두들 잠든 이 시간에도 그리운 생명들끼리 굴절각과 반사각을 이용해서 서로 빛으로 편지를 나누고 있어서 이 밤하늘이 이렇게 반짝거림을 거울을 들고 나가 목동자리 알파별 중 1등성인 아르크투루스에서 오는 빛을 받았습니다. 빛은 마치 모르스 부어처럼 오다가 다시 상형 문자처럼 한글 닷소리 글자를 새겨주기도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별빛을 통해서 전해오는 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너무 슬퍼하지 마. 행복하지? 녹색 바람이 따스해. 등등.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후 나도 글씨를 적어서 그들에게 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귀지에 올랐어. 샘질이 예뻐서. 같은 그쪽 말도 익숙해지고. 88 올림픽과 평양 축전이 서로 다른 곳에서 준비되던 시간, 꿈에서만 간혹 들을 수 있던 그 음률이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FM 방송 채널을 타고 깊은 밤 심야 음악방송으로 들려오던 놓쳐진 그 음률들. 눈을 감고 듣거나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10여 년이 흘러 그 교향악을 연주해주던 사람들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 음악회 표를 사서 그들을 만나려 달려갔습니다. 지휘자와 사회자는 너무도 감격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사람들은 몇 번이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질적 이혼의 공간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듯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연히 집안에 작은 악기 하나가 생겼습니다. 조심스레 그것을 입에다 가져다 대어 보았습니다. 불기보다는 부는 신용을 한번 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20여 년 전 FM을 통해 듣던 그 제목도 알 수 없던 교향악이. 깜짝 놀라서 악기를 입에서 떼었습니다. 음률은 손에 쥐어진 악기 안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악기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포근한 관의 표피를 통해 흐르는 그 음률에 살포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야 그 악기 속엔 그날 서초동에서 저 멀리 보았던 그 악기 주자의 마음이 그리움으로 떠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그리워질 때면 불 줄도 모르는 그 악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귀에 가져다 댑니다. 그의 아름다운 연주가 어김없이 관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75 나이로 52년 만에 남편을 만나고 하룻밤에 상봉 후 다시 이별하는 정기혁 할머니의 얘기를 노래로 들었습니다. 그분은 2번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체념하면서 살았다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결혼 1년도 채 못 돼서 헤어진 그날부터 매일매일 남편을 기다리며 옷을 다려놓고 늦게라도 올지 모를 그들을 기다리며 따뜻한 밥 한 그릇 고이 담아서 아랫목에 식지 않게 묻어두고 살아온 또 한 분의 아름다운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헤어진 바로 그날부터 바로 내일의 만남을 준비하며 55년을 하루같이 행복한 아내의 모습. 어린 시절 동네에서 뛰놀던 오빠와 결혼한 그에겐 남편으로서의 추억보다는 어린 시절 그 오빠의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그에겐 55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늘 하루만이 흘렀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다림질로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린 후 그 옷을 걸어두고 단추를 모두 끼워보기도 합니다. 통일되는 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꼭 살아계세요. 사랑해요. 부디 건강하세요. 살아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만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이미 그는 오늘도 어제처럼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남의 아름다움이 부러웠습니다.
주문진 밤바다 다리 위에서 차가운 물가을 밤바다의 파도소리와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과 동역으로 이어지는 동해바다를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종이배와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크고 작은 등대 불빛들을 꿈에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택시 운전기사의 눈에 보여 침몰시킬 수 있었다는 잠수정이 출몰된 정동진에서 안인으로 가는 길에 보았던 그 햇빛 찬란한 동해바다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곳에 이렇게도 많은 종이배가 꽃과 편지와 선물을 싣고 55년 동안을 오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니. 무건의 수행자들은 하얀 사각종이와 예쁜색 종이를 발견하면 그 종이를 한 장으로 혹은 여러 장을 폭에 붙여서 크고 작은 사각지를 만들고 그 종이를 접어서 종이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다 꽃이랑 편지랑 사진이랑 전하고 싶은 얘기를 사랑을 담아서 게을러 강으로 바다로 나와 주소를 적어서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금강산 유람선이 뜨기 오래전부터 아니 경비정과 군함, 새우잡이 배와 어선들 혹은 팀 스피리트 훈련의 항공모함 사이로도 잔망경을 삐죽내민 잠수정 곁으로도 종이배들은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별빛과 등대, 그들이 공존하는 이중 공간의 바다엔 수많은 등대가 정성과 사랑으로 그들을 배웅하고 맞이하며 바닷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시절 학교에 들어가면 미술 시간에 왜 제일 먼저 종이배 접는 법을 배워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